우리 흔히 보니까 이런 거 많이 염려하시더라고요. 야, 중국에 북한이 많이 투자한다. 야, 이거 먹어버리려는 거 아니야. 또 하나는 급변사태가 아니면 중국군이 진주에서 땅 떼가질라든가 아니면 뭐 괴뢰 정권을 수립해가지고 친중 정권을 하려다. 저는 걱정할 필요 없다든가. 만약에 중국 분들이 북한에 투자를 많이 해주시면 참 고마운 일입니다. 왜냐? 자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옛날 햇볕식으로 투자해서는 그냥 족적 군대에 다 깔려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딱 모기장으로 딱딱 쳐놓고, 그 다음에 이 모기장 안에서 무슨 생산시설이나 그 관광단지나 이런 것들 다 군병제 밑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쟤네 군대가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런 구조인데 중국이 투자를 할 때는 못 그러죠. 어디. 그리고 또 중국 이 투자한 부분들을 또 북한이 또 지켜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생명줄이고 감히 못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를 하면 할수록 좋다. 다 고마운 일이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민족주의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지금은 이제 북한에 필요한 거는 좀 더 시장 세력, 친시장 세력, 그다음에 시장의 힘, 이 북한을 점점 사회적으로 장악해 나가기를 우리가 바란다면 그 중국의 어떤 투자나 아니면 시장의 도입, 중국식 시장의 도입 이런 게 결코 나쁘게만은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 또 하나, 이제부터 진짜 얘기입니다. 아까 말 이집트 시기들 아니면은 체제 혼란이 나서 막 혼란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염려하는 게 중국군이 들어온다. 이런 가정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저번에 한번 그때 빅터차가 와서 같은 말씀을 하시던데, 미국이 먼저 들어가기 전에 중국은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섣부르게 한국이나 중국이 먼저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 중국도 들어온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정, 평화 이런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자기 무슨 종주국처럼 옛날 소련이 폴란드를 침공했더니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도 해야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지금 인민군이라든지 군대화된 사회예요. 지금 미국 같은 최강의 강대국도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어떤 꼴을 지금 당하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혼란 상황에 들어가봤자 중국군 지금 뭐 한 수십만밖에 돈을 못 탔대. 전부 다 그 외방의 민족들을 이렇게 다 다스리고 하면 중국군도 다 퍼져 있는데 관리 안 됩니다. 혹여 무리해서 들어와도 중국 경제 파탄납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는 우리가 너무나 무리하게 한국군과 우위군이 너무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국가의 외교적인 협상 그냥 밀고 올라갔을 때 걔네들은 자기 그 공격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고 미국이랑 한국이 신중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중시하면서 접근할 때는 지 혼자 중국이 내려오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건 죽는 길이고, 그렇게 내려와서는 그 북중 간에 오히려 우리 고소한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너무나 잘 알아요. 그 미국 학자들이 와서, 중국 학자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바보냐. 왜 들어가냐, 우리가. 당연한 여기 겉으로만 겁을 주는 거예요. 중국 사람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우리 연구원에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에 계시는 아주 정체 연구를 하시는 분이 한번 와서 방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실 이스라엘 육군 첩보대에서 아주 잡부각을 부장까지 하셨던 분이라더라고요. 이름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니, 이스라엘 분이에요. 네, 네. 그 하버드에서 박사를 하시고 지금 텔아비브 대학에 계신 분이 와서 이제 방담을. 그러면서 정말 중국은 여기저기서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사실은. 너무 사람들이 이제 팽창하면서 좀 무리하게 팽창해 여기서 쌀 깎구나 뭐 이런 거는 하나의 사례고, 수단 문제라든지 아프리카나 자원 확보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분 하나가 이제 우스갯소리가 액세스 오브 에브라느냐 제2의 중국이 그러지 그건 아니라고. 액세스 오브 셀프 인스트레스. 이기주의만큼 아주 합리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동계산 다 하고 이게 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북한 체제를 도움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뭐 이렇게 들어온다 이런 가능성은 없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오히려 우리가 무모하게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만 없으면 된다. 근데 그게 굉장히 참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딱 짚더라고요. 빅터차 교수가 같은 경우도 그 시점을 잘 잡아야 된다.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을.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들어와서 북한을 접수하는 사태는 우리가 무리하지 않는 이상은 없다. 그거 이제 아까 이제 세 번째 질문할 것도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 질문이 활양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많이 지금 기자되는 거는 이제 청천강 이북을 떼주고 버퍼존으로 떼주고 이남은 미국과 한국이 관리하는 그런 식의 어떤 게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근거 있습니다. 근거가 있고 미국이나 중국 쪽 그렇게 할 확률도 사실은 아주 그냥 근데 우리 연구원분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없애자고 뭔 소리냐 그런 거 통일 뭐하러 하냐 우리가 지금 한경도 쪽 그쪽을 찾기 위해서 지난 수백 년간 얼마나 피를 흘리고 했는데 그거 언제 다시 찾아오냐 그걸 타협이라고 하고 있냐 하지 말자 오히려 그런 강경한 민족주의적인 발상을 가진 분들도 있고 해서 미국 측에도 아마 그 의견이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그 활양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는 있어요. 그게 미국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게 참 한국의 비애인데 우리 스스로가 통일을 못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걔네들이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과의 공조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중국과의 어떤 그 견제도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급변 사태에 관한 약간의 시나리오와 그 다음에 그 급변 사태가 발생 시에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잠깐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마지막으로 한 5분이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